자, 얘 관련된 문제가 702번 한번 보실까요? 702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702번. 자, 이 문제입니다.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제 생소할지 몰라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보통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는 문제도 고맙긴 한데, 얘랑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일 때, 혹은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중에 하나의 값을 가졌을 때.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 혹은 이 값을 뭐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합니다. 무슨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주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이거는 앞에 3개, 뒤에 3개가 보나마나 같은 답이에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유명한 식이에요. 알겠나요? 잘 봐두세요. 가끔 뭐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fn이 저렇게 안 나오고 위아래 부모 분자가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오메가의 2n제곱분의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식이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개씩 반복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3개를 계산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3개는 똑같은 게 2개일 테니까 하나 계산한 값에 곱하기 2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3개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F1의 값은 저희가 1지분하면 되겠죠?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1만 남겨 얘를 이항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F2는 2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4제곱.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랑 같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럼 얘도 다시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되니까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F3은 이게 제일 쉽네요.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제곱. 분모 2, 분자 1, 2분의 1네. 됐죠? 그럼 다 되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이걸 계산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다채로워지려면 당당당 처리되겠죠. 좀 F100 이런 식으로. 아셨나요? 그럼 이런 거 F10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3개씩 끊어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남겠니? F99까지는 끊기고 F100에 남겠지. 그럼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근데 이것도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죠? 이건 허수 i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앞에서부터 4개씩 끊으면 0이지, 허수 i는. 근데 왜 그걸 굳이 앞에서부터 끊어? 어디서부터 끊든 간에 4개씩 묶으면 얘는 무조건 0이 됐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4개를 끊으면 뒤에서 큰 지수가 나와서 그 큰 지수도 변형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뒤에서 묶으면 된다고 그랬죠. 얘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왜 앞에서부터 묶어서 뒤에 큰 지수를 남겨? 뒤에서부터 끊으면 돼. 총 항이 100개잖아. 항이 100개. 그거 3으로 나누면 99개에 0이 나타나고 맨 앞에 하나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 F1만 계산하면 답이야. 아까 F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니까 정답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 답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F100으로 바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굳이 앞에서 끊지 마시고 뒤에서 개수 세서 끊어내시면 충분히 간단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11번 잡아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죠. 711번. 선생님 나왔네요. 얘가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주르륵 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떠올라야 되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지금 알파네요.
그럼 알파 따라 씁시다. 원래는 오메가라고 보통 많이 배웠지만 뭐 알파라고 시켰으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1,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1, 알파 바와 알파분의 1과 알파 제곱은 같다. 됐죠? 그냥 문제 푸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메가 혹은 지금 알파로 표현되는 이 알파 혹은 알파에 대한 항이 여러 개인데 이럴 때는 뒤에서부터 3개씩 끊어오면 된다 그러죠. 항이 총 몇 개인가요? 100개네요. 항이 100개? 그럼 3으로 나누면 33개의 0이 나타나고 나머지 1 남네요. 항 하나 남았잖아. 그럼 2 하나 남겠지 뭐. 그 정답은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암산 문제도 이 정도면 거의 보자마자 응? 아 이거는 혹은 오메가 세제곱은 1 그 관련된 문제네. 얘는 3개씩 묶으면 1이 돼. 그럼 3개씩 100개의 항이 그럼 33개 빼고 남는 게 맨 앞에는 하나 정답은 1 거의 한 3초 만에 2, 3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니? 저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앞에 있는 얘가 플러스 1로 바뀌면 6개씩의 주기라고 그랬지. 100을 6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10, 6하고 나머지 몇 남죠? 4 남아. 그럼 요렇게 4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치? 알겠니? 그럼 이걸 따로 계산해야 돼. 얘는 다 틀리니까 값이. 아시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되니? 오메가 제곱은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얘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해.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앞에 있는 거 1 플러스 알파를 쓰다 보니까 얘랑 지우죠. 남은 거는 2알파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겠지? 2 곱하면 뭐가 남나? 1 플러스 루트 3i가 남지. 거기다 1 빼는 거니까 정답은 루트 3i. 이렇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개념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핵심 개념 말고 직접적인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맨 앞에 있는 문제부터 차례로 한번 해볼게요. 647번 문제. 647번 문제는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조립제법 이용하셨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봅시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두 화근이 각각 Z1과 Z2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셨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실근과 나머지 두 화근을 직접 찾아내셨겠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3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한 허근이 Z1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Z1의 켤레겠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Z2와 Z1의 켤레는 같은 값이네. 그럼 여기 있는 Z1바는 Z1 곱하기 Z2랑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저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겠지? 됐습니까? 두 허근의 곱이겠죠. 그럼 일단 조립제법으로 간다. 이게 1 집어넣으면 0이 되지. 그럼 1가지고 조립제법을 간단히 하기는 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따로 허근을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뭐죠? Z2바는 뭐랑 같아요? Z2는 또 다시 뭐랑 같아요? Z2는 Z1바랑 같죠? 됐니? 그럼 여기 Z2 대신에 Z1바 혹은 Z2바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나요? Z1을 대입할 수 있죠? 거기다 Z1을 대입하면 결론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Z1 곱하기 Z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근거와 계수의 관계가 좁다기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수분 이거는 조립제법 하지 않아도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근 1인 건 금방 알겠죠? 나머지 한 거는 Z1, 나머지 한 거는 Z2. 됐니? 이거를 다 곱하면 3차 반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 값이 3임을 알겠네요. 근데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러면 Z1 곱하기 Z2가 3이라는 얘기니까 2 곱하기 3 정답은 6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단순한 것 같아요. 조립제법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53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인데 미지수를 가지고 있죠.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이제 한두 번 다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미정계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조립제법을 한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5, 5a. 뭘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이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x 플러스 5a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여기 x 하나랑 여기 x, 여기 5, 여기 a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인수분해한 결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a는 0이 돼서 해가 3개 나오죠? x 값은 a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돼요. 되나요? 무슨 의미죠? fa가 0이 되고 f-1이 0이 되고 f5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네요. fa가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저 a 플러스 3은 a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5겠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여기서 a 값은 2. 이렇게 a 값 두 개가 나타나겠네요. 이런 방식이었고요. 밑에 있는 654번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풀어가 있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좀 복잡한데 비슷한 문제 우리가 푼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 이 fx는 저 2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몫을 그냥 q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x-12는 얘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12 이렇게 남겠죠. 둘은 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둘은 같은 식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fx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둘은 서로 같으니까 서로 뭐가 가능하냐면 단순 비교 가능하겠죠. 근데 3차 방정식이라 이 qx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되나요? 3차 방정식이니까 뭐라 두면 되죠? ax 플러스 b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가 3차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나요? 우변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q'x 플러스 12 이렇게 돼요. 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ab 값만 구하면 fx가 구해지겠죠. 그럼 얘를 남기고 얘를 지워야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이 뭘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를. 근데 아무래도 이 풀이가
미지수가 좀 더 덜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둘 비슷하긴 해. 여러분 풀이한 것도 봤더니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미지수가 덜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걸로 처리하시는 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풀이한 것도 상관없고요. 657번 문제로 갈까요? 이거는 답지가 문제가 있는, 이게 원본을 내가, 지금 이거는 이 원본을 타이핑을 친 거죠, 이거 사실. 근데 원본을 보니까 원본이 답지가 안 맞아요. 이거 상당히 이 문제가 좋은 문제고, 이 조건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그 조건 홀랑 빼고 답을 정리했더라고.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답 1번 아닙니다. 2번이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답지를 드릴 텐데 자 봅시다. 혹시 이 답 1번으로 구하신 분 계신가요? 657번 문제. 2번이 답인 사람 혹시? 나 2번이 답 나왔다. 아쉽군요. 1번으로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놓친 게 있으신 거죠. 자 봅시다. 일단 얘 뭐 해야 되냐면 3차 반응식인데 근을 가져야 되니까 조립제법 합니다. 미정계수가 있어도 충분히 조립제법 된다고 했으니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차수를 맞춰야 되니까 A를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그쵸? 내려옵니다. 곱해 올리고요.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는 x-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근데 a가 실수값이에요. 그렇죠? 그치? 여러분은 뭘 고민하신 거냐면 선생님, 근데 이 문제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데요. 오직 하나의 실근. 근데 여기서 지금 실근이 나왔잖아. x값 a라는 실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실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더 이상의 실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허근이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을 쓴 거죠.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정답이 1번.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답 중에 하나만 골라내신 겁니다. 이 답의 종류 중에. 나머지 종류는 뭐냐면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뭐죠? x-a, x제곱 플러스 2x-a는 0에서 만약에 이 방정식이 x값 a를 만약 근으로 왔는데 그 근이 알고 보니 중근이에요. 그럼 위에는 3차 방식은 결국은 x-a의 세제곱은 0이라는 꼴로 3중근이 되겠죠. 오직 실근은 a라는 근 하나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치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가 지금 결국은 중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a라는 중근을 갖는 조건. 그럼 여기는 방정식 a가 근을 가지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얘는 대입하지 않아도 알 수는 있지. 어차피 a든 b든 어차피 이게 중근을 갖잖아. 중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 뒤에 있는 식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가야 되잖아.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완전 제곱 될 거 아닙니까? 벌써 x제곱 플러스 2x까지 나왔어. 이게 1 말고는 다른 값으로 완전 제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 말고는 이게 중근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성립하려면 이 a가 어떤 값이었던 간에 결론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로 바뀌었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구한 답에서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658번으로 갈게요. 바로 다음에. 658번은 지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진 않은데 풀이법이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중근을 놓치지 말고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문제 보세요.
어쨌든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또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차계수 0, 그 다음에 1차계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상수항 2a. 1 가지고 합니다.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나왔어요. 그럼 인수분해는 x-1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또 답이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중근을 갔는데 그럼 당연히 중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는 빼고 네가 중근 가면 돼.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판별식이 0이 되면 0이 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얼마 되나? 플러스 8a 그게 0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됐습니까? 답 중에 하나를 골라내신 겁니다. 뭐가 빠졌죠?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이거 있죠. 이 2차식이 알고 보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요. 또 다른 인수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인수분해이 된다면 앞에 있는 것 같이 이어보다 보니까 전체 꼴이 x-의 제곱, x-알파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x값 1을 중근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기서만 중근이 나오라는 법은 없다는 뜻이지. 이게 중근이 아니고 두 개 근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 중에 하나가 1이었을 때라는 뜻이겠네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값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0 되어야 되겠죠? 근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값은 1 됐습니까? 그럼 답은 이것도 답이고 얘도 답이겠죠. 그래서 실수 a값 4을 구하시면 정답은 8번의 7이 되겠죠. 선생님 이게 혹시 x-1로 완전 제곱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x-1이 몇 번 곱해져요? 3번이죠. 이거는 중근이 아니야. 중근은 2개만 겹치는 거야. 이건 3중근이니까 문제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아셨죠? 중근과 3중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 이거는 풀이가 2개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문제 좀 이상하죠? 아마 이 문제 푸신 분 중에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미정계수가 2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근데 어쨌든 3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혹시 이렇게 푸신 분이 계신다면 3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이거 3으로 조립제법 해야 되나요? 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더해서 0 되겠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9a 플러스 3b 플러스 36은 0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서 넘겨보면 3a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이 되죠. 따라서 b는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랑 같아요.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됐죠? 대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으로 이제 조립제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 핸드폰 자꾸 소리 나? 누구 거죠? 네, 본인 거면 빨리 조절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다른 방법.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이 3차의 개수가 1이고 중근 3을 갖는다잖아. 그럼 분명히 이 3차 방정식은 x-3의 제곱을 인수분해 되고 또 다른 근을 하나 갖겠죠. 이렇게. 이거 뭐 마이너스 알파로 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해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근거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A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는 0. 그럼 따라서 알파는 뭐예요? 1이네요. 상수항이 돼서 9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알파 1을 넣고 이제 뭐 하시면 되죠? 분배해서 이제 AB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풀이가 단순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660번 문제. 이건 우리가 앞쪽에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일반 교재에는 많이 있었던 내용이죠. 3차 방정식이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세근이 음수, 세근이 모두 음수라고? 근이 음수인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런 거는 배웠는데 세근이 모두 음수? 이런 거는 안 배운 것 같은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얼핏 지나간 게 뭐예요? 얼핏 지나가는 게 세근이 모두 음수는 안 배웠는데 2차 방정식 할 때 두근이 모두 음수는 배운 적 있죠. 혹시 그 내용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는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만약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그럼 어떻게 썼죠? 첫 번째는 판별식 써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 나왔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된다.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된다. 기억해요? 근데 그게 두 근이 만약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되면 그때는 합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가 아니고 합의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네들과 구분되는 게 뭐 있었나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얘는 어땠었죠? 판별식 당연해서 생략 합 몰라서 생략 뭐만 할 수 있었죠? 곱 음수 얘만 있었죠. 이게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세 근이 모두 음수인데요? 이게 두 근이 아니고 3차 방정식 문제니까 조립제법 하셔야 됩니다.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안 그래? 근 세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이 모두 음수라 뜻이니까 아까 했던 이 개념이네. 자 무슨 말이냐면 2, 5, k 플러스 3, k 마이너스로 조립제법하죠?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남고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왔나요? 음수근이 나왔네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뭐 나오면 되죠? 두 근이 모두 음수. 이게 적용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 0보다 커 나왔다. 합 음수가 된다. 곱 양수가 된다. 이걸로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여기서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등호를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근이라고 돼 있는데 서로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등호 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야 떼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냥 세 근이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냥 부호가 다 음수라고만 나와 있는 것 뿐이지 다르다는 말이 없으므로 없으면 항상 등호를 붙이셔야 됩니다.